자, 요번에는 수완 199, 수특 53, 간설계 34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유사 작품을 오늘은 쭉 한번 훑어봐야겠네. 수완 199쪽 해봐야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그러면 여기는 정읍사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읍사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야.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달님이시여 높이 떠주세요 합니다. 기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떤 질퍽질퍽한 것 또는 뭐냐면 딴 여자에게 안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달이 긍정 기원의 대상이라면 이 증대는 다른 여인이라든가 혹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요 달이 광명, 밝음을 상징한다면 증대는 어둠을 상징하는 거고요. 얘가 바로 기원의 대상,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기원의 대상이라면 얘는 사랑의 적, 일종의 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적, 연적. 그래서 달님한테 내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잘 좀 비춰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무사한 귀환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정읍사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다 어떤 거야? 그렇다면 요는 남녀 간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래. 그러면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유사. 남녀 간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런 정도 해볼게요. 여기서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할 때 임금에 빗대잖아. 어떤 임금에 대한 충 이런 거 빼고 충의 개념이 아닌 연군의 개념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연군의 정이 아닌 거, 임금을 사모하는 거 말고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왜 그러냐면 임금의 사랑이 나오는 거를 또 분리하려고 그래. 분리하려고. 그냥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 정도. 여기 봐서 어딜 봐도 어떤 임금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 미상 선생님이 썼던 뭐가 올 수 있냐면 상사별곡 정도가 올 수 있겠어요. 유사는 상사별곡 정도 와야 되겠어. 상사는요 서로 그리워하는 거네요. 상사 서로 그리워하는 거죠. 상사라는 게 서로 그리워하는 거네. 별곡은 그냥 노래라고 그랬죠. 요거 정도 해야겠구나. 그래. 그럼 상사별곡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책은 없어. 유사 작품이니까 정읍사와 유사한 거고요. 간슬개는 연군에 초점을 둬서 3인곡에 나왔잖아.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야. 그냥 사랑, 연군 빼고. 자, 그러면 얘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과거는 나는 되게 긍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 과거에 뭐 했냐면 님과 100년 계약을 맺어요. 님과 100년 계약을 맺었어요. 결혼했다고요. 맺고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거지. 그죠? 과거에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래 행복했는데 현재는 엄청 불행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 결혼 생활이 잘 되지 못해요. 제목에 상사별곡이라고 했으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님이 떠났나 봐요. 그래서 님이 떠나고 화자만 그리워합니다. 화자만 그리워하는 상태입니다. 화자만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무 답답하다. 서러워요.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의 서름과 그 다음에 답답함을 얘기해요. 시 속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나 서럽고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걸 통해서 외로움과
외로움과 그 다음 뭐겠어요? 뭐 괴로움, 외로움과 나의 화자의 괴로움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고, 서럽고 답답하다고 하고요. 보고 지고 듣고 싶고 한 번은 다시 보고 지고 그 다음에 님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듣고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당신을 한 번이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척 그리워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너 딴 여자 생겼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노류장화 그 다음에 춘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을 의심합니다. 노류장화는요 뭐냐면 이건 길로자고요. 길이고 류는 버드나무야. 그러니까 길에 있는 버드나무와 이건 담장자입니다. 담 바깥에 꽃이랍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와 꽃 이런 얘기야. 또는 주인 없는 버드나무와 꽃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기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생을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게 노류장화야. 그러니까 뭐야? 주인 없는 길가의 꽃과 버드나무라고 했으니까 기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기생이거든요. 너 기생들의 춘색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젊음을 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넌 기생들이랑 놀고 있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대단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이제 한 줄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돌아올 것을 소망해요, 얘야. 님과의 재회를 소망해요. 라는 한 줄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럼 언젠가 미래에는 다시 긍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요게 지금 상사별곡인데 요거는 정읍사와 유사한 겁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상사별곡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같은 사랑이긴 한데 임금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유독 남자들이 이 여자의 화자를 설정하면서 하느냐 이건데, 여기까지 나오지? 여기 썼지? 썼어? 자, 뭘 할 거냐면 여성 화자로 설정하는 이유,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양반이거든. 정철하면 뭐야? 양반 남자 아니냐? 근데 얘는 왜 자신을 여자로 표현했을까? 예를 들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조선시대 때? 임금이 주인이라면 신하는 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종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지. 주종관계잖아.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이니까.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주종관계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관계였어요. 남자와 여자 관계가 일종의 얘네들도 주종 관계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요 모습이 서로 비슷한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좋아. 그 이유를 찾았네. 자, 1번입니다. 남자가 그리워요 이거보다, 남자 신하가 그리워요 이거보다 여자가 남자한테 그리워요 이게 더 절실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절실함을 부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임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죠? 백성들은 임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요, 어떻게 써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폭넓은 공감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 사대부들이 여성 화자의 글을 종종 쓰더라. 그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사작품의 사랑이긴 합니다. 넓은 면에선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여자와 남자로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충신,
연군지사를 한번 해볼게요.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충신 연군지사 또는 연주지사도 좋고요. 우리 간쓰기에 나온 것들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언급이 돼 있네. 정철의 삼위인곡 같은 게 나왔구나. 그러면 요 삼위인곡은 왜 우리가 해야 하냐면, 우리 바로 전 영상에 토요일날 배웠던 거 뭐 배웠냐면 상춘곡과 면왕정가를 배워요. 상춘곡의 최초의 가사잖아. 영향을 받아서 면왕정가가 생겨.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아서 성삼별곡, 성삼별곡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삼위인곡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 삼위인곡의 영향을 받아서 송미인곡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토요일날 배웠던 거에 상춘곡은 우리 EBS에 나왔죠.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게 면왕정가. 이 토요일날 했어,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오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도 같이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쭉 연결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있죠? 생각한다죠? 생각하고, 미인이라는 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긍정적인 걸 모두 다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입장에선 미인이 누구겠어? 신하의 입장에선 바로 뭐야? 임금이겠죠? 임금일 테고, 물론 뭐 남자 입장에선 뭐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입장에선 가장 긍정적인 건 원하는 대학 입학이겠지.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일단 정철이 신하였다는 걸 고려할 때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겠죠. 그죠? 좋아. 요 놈은 다시 서사, 분사, 결사를 해보자. 서사, 분사, 결사. 자, 첫 번째는 서사는 님과의 만남과 이별입니다. 님과의 만남과 이별을 합니다. 나는 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님을 딱 만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참 천생명분이었나 봐. 그죠? 자, 그런데 님과 만나서 어디에 살았냐면 광한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설정입니다. 하계를 내려옵니다. 죄를 짓고 내려온다? 적강이죠. 광한전은 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동그라미지만 하계는 유배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세모겠죠. 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공간이니까. 그럼 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는 항상 어떻게 써? 한숨과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한숨과 눈물만 잔뜩 나요. 이제 분사로 가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신 생각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각각 핵심 단어들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봄에는 당신 생각밖에 없대요. 뭐냐면 바로 매화가 있었어요. 매화는 바로 뭐냐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지조와 절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 매화를 통해서 뭐냐면 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님에 대한 충성과 절개가 충절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처럼? 나는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 충성과 절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님이여 나 다시 불러주세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거. 자, 여름에는 역시 핵심 단어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옷입니다. 임금이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격식과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 님에 대한 정성이겠죠? 나는 당신에 대한 정성이 투철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꼭 불러주세요. 봄, 여름, 다음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청광이 있습니다. 청광은 달빛입니다. 달빛. 그러면 달빛이라고요? 달빛? 지금이야 형광등 같은 게 있고 뭐 간판 뭐 어떤 신호 뭐 이렇게 밝은 거 있잖아. 가로등 같은 게 있잖아. 그 당시 조선시대는 가로등이 없잖아. 세상 가장 밝은 건 달빛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빛은 어두운 곳을 밝힌다라는 의미니까 요 놈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바라는 겁니다. 선한 정치, 선정을 바랍니다. 즉 선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세요. 다음 겨울. 겨울에는 양춘이 있대요. 그죠? 따뜻한 햇볕을 얘기하는데 님이 있는 곳은 추운 곳일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있는 곳보다 님이 있는 곳은 더 춥거든요. 나는 전라도 창평, 임금은 한양. 그죠? 전라도가 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이 따뜻한 걸 임금을 위해서 갖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님에 대한 정성이겠죠. 님에 대한 걱정, 추울까봐. 님에 대한 일종의 걱정이죠. 너무 추워할 것 같아서. 결사. 그래서 나는 님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대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대.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뭐야? 살았을 때 사랑하는 거고 죽어서도 사랑하는 거겠죠. 죽어야겠네? 그럼 난 어떻게 했어? 죽어서 뭐가 될 거냐면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범나비 다시 동글동글. 그럼 아까로 넘어가면 아까 봉선화가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해서 봉선화가 화자라고 했잖아. 이 범나비가 바로 뭐겠어? 작가의 분신이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는 또 같이 연결되네. 자, 말 체크. 자, 가사는 내용 중심으로 자, 그럼 다시 안 썼어? 했어? 자, 이번에는 다시 연결시켜서 정철의 송미인곡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정철의 삼위인곡을 쓰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씁니다. 얘는 대화체 가사입니다. 대화체야. 오호, 그래? 그럼 대화체를 한번 체크해보자. 대화해야 돼. 편의상 감녀와 을려로 해볼게요. 또는 뭐 1번 여자, 2번 여자 해도 좋고요. 뭐 영희, 영숙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편의상 감녀와 을려로 해볼게요. 자, 감녀와 을려는요, 둘 다 뭐야? 신선이었습니다. 역시 삼위인곡과 똑같이 적강에 대한 모티프입니다. 적강을 이용해요. 감녀가 을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백옥경, 저 하늘나라 신선이어서 백옥경이라는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있니? 물어봅니다.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는 원래 신선이어서 저기 하늘나라 신선들이 있는 머무는 궁궐 백옥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왔니? 그 을려가 감녀를 보더니 반갑습니다. 너 그때 걔구나. 그래서 떠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양과 교태가 지나쳐서 떠났대요. 교태가 지나쳐서. 아양과 교태가 지나쳤으니까 요게 뭐냐면 오빠 꺼져 씨 이렇게 해버렸나 보죠. 요게 일종의 이별의 원인이군요. 이별의 원인이야. 이별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교태와 아양을 떨었어. 그랬더니 꺼지래요. 그러면 내 탓이네.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거네.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죠. 원망할 수 없죠. 왜냐면 내 탓이잖아. 그죠? 요 말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같은 말로 내 탓이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조물주의 탓이래요. 조물주의 탓이래. 내 탓이라면 왜 조물주의 탓이냐? 이 의미는 조물주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으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지. 조물주 새끼 너 나쁜 새끼 이런 얘기 아니야. 아, 조물주가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쩔 수 없네. 이런 정도. 그러면 지금 서사가 감녀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는 요 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본사입니다. 바로 너구나. 너를 만나서 여기 아양과 교태가 지나쳐서부터 여기서 본사야. 본사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을려가 다 내 탓이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거기다 대고 그래 맞아 이 새끼야 너 탓이야. 네가 멍청해서 누가 아양과 교태를 이렇게 떨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딨냐. 저렇게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 대부분이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감녀가 을려에게 위로해줍니다. 아유 글난 생각 마오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딱 글난 생각 마오 딱 6자 얘기예요. 그때 또 지 혼자 또 을려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나는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님에 대한 염려. 내가 추울 땐 이불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름이면 부채질도 해주고 하는데 나 없는 동안 임금이 잘 있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아침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도 주고 뭐도 했었는데 나 없을 때 잘 드셨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걱정으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직접 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서 님이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실패는 했지만 소망 성취의 공간이야. 왜 실패하냐면 요 바깥에 뭐가 있냐면 구름과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저 바깥을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정치적인 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매라는 것은 소망 성취의 공간이었습니다만 물론 실패했죠. 그죠? 왜냐면 구름과 안개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 얘가 어떻게 했어? 구름과 안개로 인해서 실패를 해버리네. 누구 때문에? 구름 안개 때문에. 그럼 포기했냐? 아니야. 요번에는 어디 했어? 이동을 합니다. 하하, 이렇게 강물, 물가로 내려옵니다. 물가. 그러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겠다. 여기, 그죠? 바로 매에서 지금 어디야? 물가로 이동합니다. 그럼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 성취의 공간입니다. 물론 실패할 거야. 뭐냐면 여기에 배 타고 님이 올까라고 이렇게 왔더니 여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물결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뜰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거겠죠. 그러면 물가가 나름대로 소망 성취의 공간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뭐야? 얘 때문에 바람과 물결 때문에 실패했네요. 다음 세 번째. 나름대로 이제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잠깐 잠이 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드디어 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행복했어? 님을 만나서 내가 이 말 저 말 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갑자기 어디냐면 꼬끼우 뭐야? 닭소리가 들려요. 개성 소리가 들리네. 아까 규원가 할 때 풀벌레 소리 때문에 꿈속에서 깼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거겠지? 얘는 닭소리 때문에 깹니다. 닭소리 때문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님을 만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사로 갑니다. 결사. 자, 요번에는 을려가 먼저 얘기합니다. 을려가 감녀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가 됐어? 나걸이 되어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감녀가 을려에게 야, 네 의견도 좋은데 나걸이 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뭐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굳은 비가 되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걸은 얘는 어떻게 써? 나걸도 좋은 놈이야. 괜찮은 의견이지만 굳은 비가 훨씬 더 좋은 의견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나걸이 소극적 사랑입니다. 소극적 사랑. 그렇다면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나걸은 달빛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준비는 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빗소리 들리죠. 청각도 들리죠. 시각 플러스 청각 플러스 비 맞으면 축축하니까 촉각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으로 나의 마음을 어필할 수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구준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랑이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
삼위인곡, 송미인곡 한번 다 정리했으니까. 자, 우린 다시 간슬개로 가서 삼위인곡을 한번 훑어볼게요. 삼위인곡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서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사 중에서 가을, 겨울이 실렸어요. 볼게요. 서사.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아하, 눈치챘다. 광한전은 임금과 함께 있었던 공간이니까 우리 필기할 때 동그라미 했었지. 그덕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래서 우리가 필기할 때 하계 세모 쳤죠. 그러면 뭐야? 광한전에서 하계로 죄를 짓고 내려왔으니까 적강 모티브네.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째래요. 그럼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째라고 했으니까 유배온 지 3년 됐군요.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이 앓고 예쁘게 한단 말입니까? 연지곤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화장품 같은 게 있는데 화장품 바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는 건 한숨이요, 지나니 떨어지는 건 눈물입니다. 한숨과 눈물만 떨어져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습니다. 한평생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아이 걱정은 왜 100만 개, 1000만 개 되나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흐르는구나. 뭐 여기는 서사에서 좀 한 줄 정도 생략됐는데 어쨌든 서사.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얘기 나오는 거. 양춘 찾아야겠지? 아니, 청광 찾아야지. 가을이니까. 하룻밤 서리 김에, 서리가 내리니까 가을이지. 서리가 내려 기러기가 울면서 열 때,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울면서 가는지 웃으면서 가는지는 내 마음에 달린 거 아니냐? 감정이 이입된 거지. 위루에, 위태로운 누각이니까 높은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앉아 수정염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인답니다.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별, 북극성이 있대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 임금으로 보이겠지. 님인가 판기니 눈물이 절로 납니다. 청광을 찾았다. 청광 동그라미. 청광을 띄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봉황은 임금, 조선 임금의 용포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있는 누각이니까 한양에 보내고 싶다는 얘기네. 왜냐면 이 청광이 선정의 도구니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도구니까 임금한테 보내주고 싶은가 봐.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파랑 세상을 다 비추어 심산, 깊은 산, 궁곡 골짜기를 점낮같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을 대낮같이 만든다는 게 바로 뭐야? 선정이죠. 선한 정치를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가을 노래였습니다. 본사에서 가을. 그 뒤는 겨울이야. 그럼 뭘 찾아야 하냐면 양춘 찾아야 합니다. 건고는 하늘 건자에 땅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세상이 폐색하여, 다칠 패자 다칠 색자야. 다치고 다쳐. 백설이 한 비칠 때 온통 흰 눈이래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세상에 눈이 너무 와서 눈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 지금. 시름은 물론이거니와 날짐승도 그쳐 있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지금 요즘 시대에도 폭설이 오면 교통이 마비되는 판에 조선시대 얼마나 심했겠냐. 폭설 오는 순간 완전히 마비되겠죠. 날짐승도 안 나타나지 않아요. 소상남반도, 소상강 남쪽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상남반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라도 창평이겠죠. 유배지. 소상강 남쪽 언덕도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이건 한양이겠죠. 한양은 더욱 일러 이 말에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겨울에 전라도가 더 따뜻하잖아, 한양보다는. 그 다음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 동그라미 찾았다.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자 합니다. 임금이 추울까봐 양춘을 보내주는 거지.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홍상에 님이 차고 푸른 치마 취수 붉은 치마 취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일모수죽은 뭐냐면, 자,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갑니다. 해가 가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해가 지는 거야.
그럼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여기 해가 여기에 걸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모수죽이라는 건 해질녘 하시면 돼요. 대나무에 지금 뭐가 걸렸어? 해가 걸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일모수죽의 헤아림도 하도 알사만 기도합니다. 짧은 해 쉽게 지어. 겨울이니까 해가 짧죠? 쉽게 지어.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우를 놓아두고 꿈에 난 힘을 보려 턱받치고 비겼으니 앙금도 차도 차구나. 비단 이불도 차대요. 이 밤은 언제 샌단 말입니까? 여기까지가 그 겨울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사 부분인데 생각이 많이 됐네? 하루도 12대, 그죠?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써? 자축, 인묘, 진사오면 12개잖아. 30날, 한 달도 30날. 조금 더 잠시 동안 생각 마라. 이 시름 이자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뼛속 깊숙이 깨쳤으니 사무쳤으니 님에 대한 사랑이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합니까? 편작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그런 의사들 10명이라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왜? 이 병은 상사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님이 와야만 고쳐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뒤쪽에서 뭐냐면 이제 뭐야?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승에서 못 만나지만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임금한테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담았네요. 자, 그러면 거기 6에서 8번까지 슝슝슝